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증권 시장에 대거 합류하며 우리 경제를 지켜낸 1등 공신, 개인 투자자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중 2030 세대가 주식 투자 대열에 적극 뛰어든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데요.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마저 녹록치 않은 불안정한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부자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존리 금융투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온라인에서도 서점에서도 말 그대로 주식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TV 예능에서도 주식 투자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한국의 동학개비, 미국의 로빈후드 같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더 이상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어떻게 돈을 벌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지 존리 금융투자 전문가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이야말로 광풍이 그야말로 불었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젊은 세대가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거를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의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동안 너무나 이런 금융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거를 너무나 등한시해 왔어요. 근데 2020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한국도 이제 금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한국 주식시장에는 납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코스닥 버블이 한번 있었고 그래서 네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는 모습들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예요. 그동안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셨다는 분들의 제가 그 경청을 해보면 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네. 도박처럼 한 거예요. 가격 맞추는 거. 그다음에 모든 방송들도 단기적인 투자. 예를 들어 20% 벌면 팔으라고 그러고 네네. 또 20% 손해보면 손절매하라고 그러고 네. 그게 되게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어색했어요. 그게 저건 투자가 아니라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잘 몰랐던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투기를 했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고 그걸 또 옆에서 보니까 아유 저렇게 하면 나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식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걸 당연시하게 되고 네. 개개인의 삶도 힘들어지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근데 요즘 20대들 보면 뭐 꼭 20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도 뭐 좀 40대이긴 하지만 승진이야 되든 말든 뭐 내가 투자해 놓은 것만 잘 굴러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처음에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면 내 자산은 대부분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자산이 내 재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본이 네네.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력으로 그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 건 너무 소위 당연해요. 말하는 시드머니를 만들어내야 그렇죠. 된다는 그래서 거죠. 월급의 10%라든가 20%를 꾸준하게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내 자본과 육체, 노동을 골고루 일하게 하는 사람이고 근데 주식 투자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주식 투자했다는 거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가 일을 하죠? 일은 기업이 해야죠. 기업이 하죠. 네네네. 근데 자기가 일하려고 그래요. 샀다 팔았다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는 거는 그 기업이 일하게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난 놀러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꾸준하게 주식이나 펀드를 사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경제에는 악순환이 도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네, 가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그 나쁜 면도 있죠. 그러니까 나쁜 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거를 극대화하느냐.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너무 게을리했어요. 주식하면 안 된다. 돈 얘기하지 마라. 네, 그렇죠. 돈을 멀리하라.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뭐 사실은 예전 우리 역사적으로 보나 그렇죠. 마치 돈을 밝힌다 또는 뭐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양반 쌍놈 뭐 이런 느낌을 그렇죠. 가지고 돈 얘기는 무조건 해야 되고 네. 아이들하고도 해야 되고 부부끼리도 해야 되고 그 돈을 숭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다스리려면 돈을 알아야 되죠. 그 그러니까 돈을 방법을 다스리라고 알아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막 밝히는 게 돈의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돈을 밝히는 거를 사람들은 아예 저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됐어. 절대 그게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은퇴했을 때 돈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 부자 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미리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행동이 부자가 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10%씩 20%든 투자를 해보자. 꾸준히 계속 해라. 네네네. 그러면 자 200만 원을 버는 친구가 네. 있다고 네네네. 가정을 하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저 10%만 할게요. 그러면 매달 2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20만 원씩 매달 사서 부자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복리의 마법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그 첫 직장 잡았을 때 연봉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0%면 얼마 되죠? 200만 200만 원이었죠. 원이죠. 네네. 그게 이게 미국의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10%를 떼요. 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게 합니다. 대신에 60세까지 못 찾아요. 아, 아예 찾지도 네, 못 찾아요. 네. 그러면 아주 페널티가 커요. 네네. 찾았을 경우에는. 그런데 미국에 지금 백만장자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로요? 그렇죠. 그 복리의 마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것만 했는데 몇백만 불 됐어요. 이게 수학인데 왜 계산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나중에 오늘 방송에서 다 얘기하기 힘들지만 네. 숫자를 계산하게 되면 그 숫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봤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동안 내가 100만 원어치 계속 샀다 그러면 네. 그 배당까지 다 그 투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약 200억 정도 나와요. 와. 이게 100년에 200억이요. 이게 30년 동안 네, 했더니. 헛똑똑이 생각이긴 한데 네네. 삼성전자 주가가 자꾸 감사하게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주가가 쌀 때는 2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뭐 5주를 살 수 있었다면 얘가 올라가 버리면 좀 있으면 10주밖에 못 사고 뭐 5주밖에 못 사고 아니면 뭐 1주밖에 못 사고 점점 못 사게 되는데 그게 된다고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쌀 때도 사고 비쌀 때도 샀거든요. 아,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막 어떤 때는 폭락도 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때도 고민하지 말고 사던 만큼 계속 그렇죠. 사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중간에 못 빼게 한 거예요. 아. 제도적으로. 내가 200만 원 월급쟁인데 20만 원 별로 크지 않은데 네. 그거 했나고 달라질까? 달라져요. 저도 좀 20만 원씩 이제 좀 근데 20만 원 갖고 더 지금도 늦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안 늦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100살까지라 그러면 한 60년, 70년 남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당장 시작해야 돼요. 또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3,000 됐으니까 좀 2,500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그렇죠. 어떠냐. 기다리는 사람도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때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만 할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할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하면 좋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뭐 영끌이다, 빚내서 투자한다 이런 절대로 신조어까지 하면 안 나오거든요. 되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사고 그러니까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삶을 말씀이신 바꿔야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투자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야 되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래요. 외제차 사서 즐거워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백을 사갖고 즐거워하고 그건 다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거죠. 근데 그 소비하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아, 예. 부자가 되고 이렇게. 싶다 그랬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다 부자가 되지 않는 것만 딱 골라서 하면서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얘기하는 똑같은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으면 내가 10억을 써도 상관없죠. 1억을 만들기 전에 이미 소비를 먼저 해버려요. 요즘 유행하는 욜로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까 대표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소비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 그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내가 어떤 투자 대상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둘 중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커피 사 먹지 말고 그 커피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 게 낫다. 지금 주식 말고 소위 말하는 코인 시장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른바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 그 코인은 사면 안 되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예, 네.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전 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투자 안 하죠. 그 이유는 왜? 왜냐하면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네. 이 기업이 계속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걸 알잖아요. 아.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코인은 내가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네.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이 계속 매출액이 1년에 10%씩 늘어나더라. 네. 그 계산이 가능하죠. 10년 10년 후에는 이 회사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익이 얼마큼 되겠구나. 나는 그거를 감안해서 내가 이 회사의 가격이 적당하거나 적당하지 않구나 알 수 있잖아요. 주식은 절대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모으는 방송에서. 거예요. 모으는 겁니다. 언젠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계속 돈을 잘 벌고 하는데 내가 팔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걸 팔아야 될 상황이 와요. 예를 들면은 그런 옛날에는 돈을 잘 벌었지만 다른 게 더 좋은 게 나타나죠. 옛날에는 우리가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전부 그 노동 집약적인 거, 네. 그런 뭐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본 집약적인 거가 벌었지만 지금은 네. 뭐 그 은행도 막 인터넷 은행이 생기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기회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절로 나의 자금도 조금씩 옮겨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세상이 변했잖아요. 네. 없던 회사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투자가 돼야 되니까 내 자금이 조금씩 옮겨가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그쪽이 아무래도 가치 창출이 더 많아지겠죠. 만약에 국민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미국 같이 돼요. 미국은 제가 아까 401k 말씀드렸는데 401k 처음 만들어서 1980년이거든요. 그때 주가 지수가 1000이었어요. 지금 3만이잖아요. 30배가 됐죠.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났을까요? 미국에. 엄청난 새로운 기업이 나타났죠. 그렇죠. 구글, 네. 애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다 나타났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죠. 백만장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에 투자금이 들어가죠. M&A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많은 산업을 일본에 뺏겼죠. 자동차도 뺏겼죠. 네. 한국한테 뺏겼죠. 철강도 한국한테 네네. 뺏겼죠. 조선도 한국한테 뺏기고 중국한테 뺏겼죠. 근데 미국은 왜 강대국이 됐을까요? 자본이라게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게 우리 육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럼 뭐 개인적인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시스템 전반적인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육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교육. 금융교육. 어.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일찍 투자하게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어릴 때부터. 그렇죠. 부끄러운 거 아니다. 자랑하는 거죠. 네. 나는 이 주식 샀어. 친구들끼리 얘기해야 돼요. 초등학생들끼리. 네, 그럼요. 야, 나는 요새 한국에 카카오 주식 샀어. 너는 뭐 샀니? 난 삼성 샀어. 그래? 너 삼성 왜 샀어? 나는 이래서 샀어.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주니어 어린이 투자 클럽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장난감 사는 돈으로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라. 아유, 말씀이 재밌어서 지금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시간에 우리가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은 게임 사는 돈으로 게임 주식을 사는 게 좋다. 그러고 나중에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게임을 너무 잘하니까 이 회사 게임이 얼마큼 경쟁력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어른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죠. 다 잘 알죠. 그럼 그 아이들은 그런 현명함을 기르는 거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좀 들어라. 네. 그러니까 그 주식은 갖고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격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돈은 벌게 돼 있어요. 그 기업은 계속 돈을 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그래요.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 시작했습니다. 근데 20% 벌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의미가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몇 주 갖고 있어요. 어떤 펀드를 몇 주 갖고 있어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렇죠. 나는 뭐 했더니 벌써 내가 10주를 모았네요. 20주를 모았네요. 우리 아이는 지금 벌써 무슨 주식이 100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아이가 30살 되고 40살 되면서 그게 10,000주, 20,000주가 되고 나중에 100,000주가 되고 그 당시에 주식 가격 곱했더니 이렇게 큰 돈이 됐어? 그게 복리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라라는 투자대가 워렌 버핏이 했던 말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보고 내가 고른 좋은 기업과 함께 걸어간다는 투자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주식 투자의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대한 말과 소문보다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